상군TV는 엑셀, 파워포인트, 스마트폰, 일반 상식을 주요 아이템으로 하는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상군TV입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상식,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넓고 빠르게 상식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한국 근대사의 출발,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을 하게 되죠. 부산, 원산, 인천 순으로 개항을 합니다. 그래서 개항장을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강화도 연무당에서 강화도 조약, 조일수 조규가 체결이 되죠. 자, 그래서 인천과 강화도에 대해서 문화유적지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대사를 공부하기 전에 문화유적지를 통해서 공부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인천 지명의 변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최초 명칭은 백제 초기 도읍지로 미추홀이라는 명칭을 가졌습니다. 고려 남아 시기에는 매소홀로 불렸고 이후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경동화 때는 한자식으로 바뀌어 소성연이라고 되었습니다. 자, 고려 숙종 때 숙종 어머니의 내양이었던 관계로 경홍군이라고 계칭 승격이 됐습니다. 경홍군이라는 뜻은 경사의 원천이죠. 자, 고려 인종 때에는 인주로 명명하기도 했고 고려 말 공영왕 때는 경원부로 불렸으나 조선이 건국되자 다시 인주로 환원이 되었습니다. 이후 태종 13년에 인천군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며 그 이후 부평군과 월미도, 부천군 일부, 문학면 일부가 인천부로 편입이 되고 1949년 8월 15일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인천부가 인천시로 개칭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1981년 7월 1일에 경기도에서 분리하여 인천직할시로 승격이 되고요. 1995년 1월 1일에 인천광역시로 명칭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매소홀이라는 뜻을 한번 알아볼게요. 매소홀은 산과 골짜기마다 갯물로 되어 땅이 거칠고 물이 짜다는 뜻입니다. 도습수함. 자, 개항장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개항장의 주요 건축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도 조약으로 부산 1876년, 원산 1880년, 그리고 인천 1883년. 자, 인천이 제일 늦게 개항을 하죠. 그 이유는 수도 한양과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경제 수탈의 목적으로, 원산은 군사적 목적으로, 자, 인천은 정치 경제적 목적으로 개항을 하게 되죠. 자, 그 이후에도 이제 목포와 군산도 개항을 합니다. 1897년, 1899년. 자, 이것은 강화도 조약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좀 다른 의미로 개항이 된 거죠. 자, 먼저 대보호텔입니다. 1888년이고요. 인천항의 대표적인 숙박기관으로 초기에 인천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우리나라 최초, 앞으로도 계속 최초가 많이 나올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호텔이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커피를 팔아, 이 부분은 좀 논란이 있죠. 큰 호응을 얻기도 했던 호텔이다. 하지만 1899년 9월 경인선이 개통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죠. 경인선이 개통되면서 수요 감소에 이르게 됐습니다. 당연히 하룻밤을 묵어야 되는데 바로 떠나기 때문이죠. 자, 1919년 중어르라는 이름의 중국 음식점이 되었고, 이 음식점은 1978년 7월 철거되었고 2018년 대보호텔 전시관으로 복원이 되었습니다. 자, 이 최초로 커피를 팔았다는 내용은 이 손탁호텔 때문이에요. 손탁호텔, 1902년 독일 여성 손탁이 지금의 서울시 중구 정동에 세운 서양식 호텔입니다. 자, 이 당시에는 한자식으로 갑이라고도 했어요, 커피를. 그리고 양탕국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자, 자유공원입니다. 1888년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공원이다. 자, 이 자유공원의 설계자는 세레디 사바틴이라고 합니다. 러시아 설계자죠. 자,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공원으로 처음에는 각국공원, 그 다음에 서공원, 만국공원, 자유공원으로 이렇게 이름이 명명이 바뀌게 되죠. 은궁산 전체를 자유공원이라 부르는데 조성년대는 서울의 탑골공원, 1897년이죠. 9년 앞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천항 개항 뒤 1888년 외국인 거류민단에서 관리 운영하여 당시 시민들은 이를 각국공원이라고 불렀고, 그 뒤 일본의 세력이 커지면서 1914년 각국거류지의 철폐와 함께 공원관리권이 인천부로 이관되자 그때부터 서공원으로 불렸습니다. 왜? 일본인들이 이른바 신사를 지어놓은 동공원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죠. 이 동공원은 인천 여상짜리라고 합니다. 1945년 해방 후에는 만국공원으로 불렸습니다. 자유공원으로 이름이 바뀐 것은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한 메가더 장군의 동상이 은봉산 정상에 세워진 1957년 10월 3일부터입니다. 그 당시 김정열 인천시장에 의해서 공원 명칭이 자유공원으로 명명이 됐습니다. 자, 지난날 이곳에는 존스턴 별장, 인천가구로 나중에 불렸죠.
세창 양행숙사, 청방각 등의 건축물이 들어서 있었으나 6.25 때 없어졌습니다. 자, 매거도 동상을 비롯하여 석정로, 연호정, 한미수교 백주년 기념탑, 인천 학도의용대 기념탑 등이 있습니다. 자, 이 메가더 동상 부분에 세창 양행숙사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한미수교 백주년 기념탑이 원래 존스턴 별장 자리였고요. 자, 인천 학도의용대 기념탑 등이 있습니다. 자유공원은 인천 시가지와 주위의 연산, 항만, 앞바다 등을 한눈에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천 내동교회입니다. 1890년 한국 최초의 성공회 교회입니다. 최초의 성공회 교회. 자, 처음에 성누가 병원도 있었다고 해요. 1895년 인천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다. 랜디스 박사. 자, 인천 내리교회입니다. 1891년 한국 최초 감리교회. 자, 내리교회 부설로 영화학당이라는 것이 세워졌는데, 자, 마거릿 벤젤, 자, 존스 목사의 천여적 이름이라고 합니다. 마거릿 벤젤 여사가 여학생을 가르쳤다고 해요. 한국 최초의 사립초등교육기관이었다. 자, 답동성당, 인천 최초의 천주교 성당입니다. 1899년.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성당은 서울의 중림동 성당입니다. 일명 약현성당. 1892년이고요. 명동성당은 종현성당이었고, 자, 1898년입니다. 자, 경의선입니다. 1899년 9월 18일. 자,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이고요. 단 노면 전차를 제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는 경인고속도로입니다. 1968년. 노량진, 오류동, 소사, 부평, 우각동, 축현, 제물포 이렇게 되어졌죠. 자, 지금 과거에 이 소사라고 불린 부분은 지금 부천역이고요. 과거에 우각동역은 지금 없어졌고요. 자, 그리고 축현역 같은 경우는 동인천역, 제물포는 인천역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자, 인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동인천역을 상인천역이라고 부르고 이 인천역을 하인천역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후 한강철교 완공과 함께 용산을 지나 경성까지 가는 노선이 완공되었습니다. 자, 우각이라는 말은 쇳불이라는 말이에요. 자, 경의철도 기공식이 열렸던 자리이기도 하고요. 현 도원역 근방이다. 자, 축현이라는 말은 쌀이나무 축자에다가 고기 얹잖아요. 쌀이제. 우리말로는 쌀이제입니다. 자, 서울전차, 일제강점기 때는 경선전차로 불렸고요. 1899년 5월 20일. 1899년부터 1968년까지 서울에서 운행하던 노면전차입니다. 한국 최초의 철도 노선이자 경전철이죠. 자, 다음은 제물포 구락부입니다. 1901년. 이것 또한 세레디 사마틴이 설계를 했다고 해요. 자, 근대문화교류의 현장 제물포 구락부. 개항기 인천에 거주하던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및 기타 외국인과 소수의 중국, 일본인들이 침묵을 돕는 사교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1901년 지었습니다. 벽돌로 된 2층 건물로 지붕을 양철로 덮었으며 내부에는 사교실, 도서실, 난구대 등을 마련했고 따로 테니스 코트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1914년 외국인 거주지역인 각국 조계가 철폐되고 일본 제향군인회관, 부인회관, 그리고 광복부에는 미군이 사용을 하였습니다. 1953년부터 1990년까지는 인천시립박물관으로 이용하였고 1990년부터 2006년까지는 인천문화원으로 사용되었으며 2007년부터 제물포 구락부로 다시 재탄생하였습니다. 제물포 구락부라는 명칭은 제물포 클럽이었는데 조기지도가 폐지된 이후에 클럽이 일본식 가짜민 구락부로 불리고 그것이 그대로 굳어져 오늘날까지 온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도깨비도 촬영을 했죠. 자, 정동구락부입니다. 1894년 9월 말 서울 정동에 있었던 구민과 조선개혁파 중심의 사교 모임입니다. 서울클럽 1904년입니다. 서울클럽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교클럽으로 1904년 고종황제가 내국인과 외국인의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설립한 사교 모임이었죠. 팔미도 등대 1903년 6월 1일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등대.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등대는 소청도 등대입니다. 1908년이고요. 인천기상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기상대. 처음엔 인천축구소라고 했죠. 자, 홍해문입니다. 1908년 윗부분을 무지개 모양으로 반쯤 둥글게 만든 문을 홍해문이라고 하죠. 자, 은구산 산허리를 잘라 높이 약 13m, 폭 약 7m의 화강암 석축을 쌓고 터널처럼 만든 성문입니다. 대한제국시대에 철도 건설을 담당했던 일본 공병대가 1906년 착공하여 1908년 준공을 하였습니다. 당시 인천중앙동과 관동 등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의 수가 급격히 늘자 만석동 방면으로 자신들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이 홍해문을 뚫었는데 일본인들은 혈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홍해문 위에 보시면 뜬금없이 두 개의 표지석을 볼 수가 있어요. 인천 세관용지 철 20일. 자, 인천 세관 영내 구역을 경계하는 표시죠.
그래서 현재 3개가 남아있는데 이 인천계양박물관 마당과 그리고 인천세관 역사관에 그리고 홍해문에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자, 철 20일 같은 경우는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경의철도 철로변 경계를 표시하는 21번째 표지석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계지석도 보여요. 인천해관 부지 경계 표시인데, 자, 이것은 1883년 인천해관으로 시작해요. 1906년 일제강점기 때 인천세관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이죠. 자, 그때부터는 인천세관 용지 표지석으로 바뀐 거죠. 자, 그래서 관계지석이라는 표지석도 인천시립박물관에 2개, 인천도시역사관에 1개가 보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짜장면집은 어딜까요? 1912년 공화춘입니다. 대한민국 국가등록문화재 제246호입니다. 1912년에 개업한 공화춘은 대한민국에서 짜장면을 최초로 개발해 판매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당은 1984년 폐업하였고 2012년 4월에 같은 건물을 짜장면 발굴관으로 개관하여 쓰고 있습니다. 자, 역사명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워낙 유명한 말이죠. 역사란 무엇인가를 책에서 나왔고요. E.H. 카, 에드워드 홀렛 카입니다. 자, 인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이다. 자,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 아놀드 조셉 토인비. 자, 인류에게 가장 큰 비극은 지나간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다는 데에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인비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역사는 모든 과학의 기초이며 인간 정신의 최초의 산물이다. 토머스 칼라일. 역사가들이란 같은 시대 사람들이 잊고 싶어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기억하는 사람이다. 에릭 홉스본이고요. 과거를 잊어버리는 자는 그것을 또 다시 반복하게 된다. 조지 산타야나. 자, 미래에 대한 최선의 예언자는 과거이다. 조지 고든 바이런입니다. 자, 이제 한번 도보 투어식으로 해서 한번 주요 건축물들을 한번 맞아보도록 하죠. 인천계양자 역사 문화 거리 도보 투어. 제 채널에 쇼츠 영상으로도 올려놨습니다. 계양장. 외국인의 내환과 무역을 위해 개방한 제한지역이죠. 인천역 한국전쟁대 소시로 1960년대 준공이 됐고요. 최초의 짜장면집 공화춘, 최초의 근대식 공원, 자유공원, 의선당 기성대, 그리고 정물포 구락부, 각국조개지 경계계단, 그리고 청일조개지 경계계단, 인천시민의 집. 자, 해방 후에는 동양장이라는 레스토랑으로, 그 다음에는 송악장이라는 사교클럽으로, 그 다음에는 인천시 상과사, 그리고 인천시 역사작으로 바뀌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천시민의 집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옆에는 이음 1977라는 유명한 건축가가 지은 건물도 보입니다. 자, 은행장 거리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일본 제1은행 지점, 인천계양박물관으로 지금 쓰고 있고요. 자, 18은행 같은 경우는 인천계양장 근대건축전시관, 그리고 58은행 같은 경우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광역시 지회 중구지부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예요.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대불호텔 전시관으로 복원이 됐고요. 일본 우선 주식회사 인천지점. 이 우선이라는 말은 우편선이라는 말이죠. 니폰 유센 카시아, 일본에 있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현재도 있어요. 니폰 유센 카시아, NYK. 그리고 화물 선적하다 보면 NYK라고 써 있는데 이게 요 회사예요. 자, 인천 아트 플랫폼 운영 사무실로 운영되고 있다. 구내주점, 조능과 무역업을 했다. 인천 아트 플랫폼 경비실과 교육관을 쓰고 있고요. 2000년대에는 인쇄소였죠. 자, 대하초 사무소 화역회사였는데 지금 카페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해양상담 교육관. 자, 인천도시공사 근대건축문화자산 재생사업 2호로에서 다시 재탄생을 한다고 합니다. 예전엔 서양 잡화점 그리고 인삼판매소로 쓰였다고 해요. 자, 해안상당 관동교회, 그리고 이 해안상당과 관동교회는 앞부분이 이제 옛날 근대식 건축물로 이제 앞에서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중구청. 자, 인천부청사였고 해방 후에는 인천시청으로 활용이 됐다가 중구청으로 바뀌었죠. 자, 후르다양품점, 지금은 재즈 라이브 카페고요. 그리고 홍해문. 자, 인천세관 구 창구와 부석동, 신포역 이원 출구로 나오면 보이죠. 자, 인천세관 역사공원으로 조성이 돼 있고, 자, 창구 같은 경우는 역사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인천우체국도 바로 보입니다. 자, 인천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공실이 집인데요. 자, 1926년에 준공이 되었다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건물, 우체국 근대식 건물이라고 합니다. 자, 니세네온 사옥이죠. 자, 성광문화재단 그리고 성광미술관으로 지금 쓰이고 있고요. 자, 이케마체 상점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인천시 건축사회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내동교회 최초 성당은 소실됐고 1956년 현 성당이
숙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내립교회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제물포 웨슬리 예배당이었다가, 자, 이 부분도 2013년에 일부분 복원이 돼 있대요. 자, 답동성당 정식 명칭은 천주교 인천교구 주교자 답동성바오로 대성당입니다. 용동 큰우물 동이천역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더 나으실 거예요. 자, 용동 건번계단. 자, 이 한자를 계단에 보시면 보이는데 용동 건번 소화 4년 6월 수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축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1929년이라고 합니다. 자, 인천흥업주식회사. 바로 이제 돌면은 인천흥업주식회사가 보이죠. 대부업을 하는 회사였다고 해요. 그리고 근처에 능인사와 애관극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적산가옥이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산은 적의재산이라는 의미입니다. 해방 후 1인 소유의 재산 중 주택을 지칭했죠. 근대 건축물은 강화도 조약 이후에 한국에서 지어진 서양식 양옥을 말합니다. 자, 대표적인 게 명동성당과 약현성당이죠. 자, 문화적 유산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부정적인 문화유산. 지금까지 이제 부정적인 유산을 이제 설명해 드렸는데, 부정적인 유산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반면교사이기 때문에. 자, 네거티브 헤리티지라고 하죠. 다크 헤리티지, 부정적 문화유산.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수용소로가 대표적인 거고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자랑스러운 긍정적인 문화유산, 파지티브 헤리티지입니다. 자, 애건극장 좀 얘기를 해볼게요. 애건극장의 전신인 경동협륜사는 정동협륜사보다 7년, 그리고 1907년 문을 연 종로의 단성사보다 12년 앞선 내용입니다. 자, 정동협륜사 1902년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극장 정동협륜사. 자, 경동협륜사는 조선인이 세운 최초의 극장이자 공연장이라고 합니다. 이 애관극장의 전신이 경동협륜사였죠. 자, 그게 이제 1910년에 축항사로 바뀌었고 1924년 애관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용동 건번계단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 이제 거기에 용동 기가라고 해서, 그리고 용동 기생조합소, 그리고 용동 건번으로, 자, 여기 유명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이화자, 유신방, 장열타홍, 이화중선, 오양선, 박미양, 복혜숙. 뭐 영화배우로도 나중에 이제 가수로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30년대에는 인하건번과 인천건번이 있었다고 해요. 단순히 이제 기생들이요, 자기들의 그 기회만 했던 것이 아니라 이재민 돕기운동, 그리고 영화보통학교 운동장 확장 비용 모금, 그리고 제2보통학교 설립 비용 모금, 화재 피해자 돕기 자선연주 등 지역사회 일원으로 적극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많이 훼손이 돼 있어요. 자, 개항장에서 밀려난 조선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인천 배다리 역사문화거리 도보 투어, 도원역에서 출발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도원역에서 화도진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다리는 오래전 작은 배가 바닷물이 들어오던 수로를 통해 철교 밑까지 드나들었다는 데서 유래된 이름이다. 인천 동구 금창동과 송현동 일대를 가리킵니다. 개항 이후 일본인들에게 개항장 일대를 베낀 조선인들이 모여서 형성된 마을이죠. 자, 도원역에서 내려오시다 보면은 인천 기독교 사회복지관 건물을 보시게 됩니다. 예전에 여선교사 합숙소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선교사 합숙소는 PNG죠. PNG 설립자의 며느리 윌리엄 캠블의 기부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1905년에는 캠블홈이라고 불려졌죠. 그러면 남성교사 합숙사도 있었을 거 아니야? 자, 현 인천세무서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양초 제조업자는 일론 프록터와 비누 제조업자는 제임스 캠블이 합자회사죠. PNG. 자, 그 다음은 영화초등학교 본관동입니다. 자, 영화초등학교 최초의 사립초등교육기관이었던 영화학당의 이후에 이제 영화초등학교 바뀌게 되죠. 자, 창녕초등학교 1907년 인천국립보통초등학교 최초죠. 자, 미림극장 1950년 개관, 그리고 배다리 성냥박물관. 우리나라 최초의 성냥공장은 조선 인천 주식회사입니다. 1917년. 자, 인천이란 말은 성냥이란 뜻이에요. 내려오시다 보면 동성문화반점과 그 다음에 그리고 인천문화양조장 소성조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 배다리 헌책방 골목이 보이죠. 도깨비 극한직업 촬영지기도 합니다. 아트스테이, 그리고 조홍상의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 송영 근린공원에 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깨비 촬영지기도 하죠.
인천의 달동네와 근현대 생활사 박물관이죠. 서도국산 달동네 박물관. 자, 송영 근린공원 내에 송영 배수지, 제수변시 있습니다. 인천 최초의 성수도 시설. 자, 그리고 화도진 공원에 화도진지가 보이고요. 자, 배수지란 말은 물을 나누어주는 저수지라는 뜻이에요. 배수 제수변실 상단의 석재현판에 보시면요. 만윤백냥이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100번 흐르면 만번 빛난다. 일진회에서 활동한 거물급 친일파 윤회명이 현판에 글자를 썼다고 합니다. 유맹. 자, 지붕 없는 박물관 강화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 강 아래의 아름다운 고을이란 뜻입니다. 강화 고인돌, 강화의 청동기 시대 문화유적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유적. 자, 강화도에 있는 전체 고인돌 무덤 중 절반이 남반식 고인돌 무덤과 북방식 고인돌 무덤이 함께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강화도 고인돌 무덤은 그 형태나 수령 면에서 세뇌 주목을 끌게 되어 2000년 11월 29일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강화도에 가시면 강화역사박물관, 강화자연사박물관, 강화고인돌 유적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화참성단.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두면 만이산의 산상에 있는 단군의 제천지 1964년 7월 11일 사적으로 지정이 됐죠. 개천절 때 매년 10월 3일 행사를 합니다. 자, 전등사 381년 아두가 창건하여 진종사라였고 그 후 고려 28, 30대 충숙항, 충해왕, 충정왕 때 수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때 인조 때도 중수를 했고요. 일제강점기에도 두 차례 중수를 하였습니다. 현존 최고의 사찰이다. 최고. 제일 오래됐다는 거죠. 자, 정족산 사고도 볼 수가 있어요. 조선왕조 실록이 보관되어 있는 정족산 사고. 자, 전등사라는 이름은 충렬왕의 비 정화공주가 이절에 옥동을 시주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자, 여기 사적과 보물이 많습니다. 사적 제130호 삼랑성, 보물 178호, 대웅보전 179, 약사전 393호, 범종 1785호, 대웅보전 목조석가열의 삼중불자상 1786호, 명보전 목조지장 3종상 및 시황상 일괄 총 31호. 자, 1908호 묘법 연화경 목판이 있습니다. 전등사. 다음은 봉사입니다. 신라 선덕여왕 4년 희정대사가 금강산에서 수행하던 중 관세음 보살님을 친견하고 강화도로 내려와 창건하였다. 창건 당시 관세음 보살이 상주한다는 산의 이름을 따서 낙가산이라고 하고 관세음 보살의 원력이 광대무변함을 상징하여 보문사라는 이름을 지어 현재 이루고 있다. 성모도. 여기 올라가려면 되게 힘들어요. 경사가 장난이 아닙니다. 자, 대표적인 게 오백나원과 사리탑, 와불전, 눈썹바위, 마의, 관세음보살 각각이 있습니다. 강원도 양양 낙산사, 충남 금산 보령과 함께 우리나라 3대 기도 도량으로 불립니다. 낙산사, 보리암, 봄사. 자, 다음은 교동향교입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구 교동면 읍내리에 있는 공자상을 모신 우리나라 최초의 향교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향교. 1127년 고려 인정 5년에 창립이 되었습니다. 현존하는 건물은 대성전, 동무, 서무, 명륜당, 제기고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동도에 있습니다. 고려궁지 1964년 6월 10일 사적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1232년 몽골군의 침입을 대항하기 위해서 수도를 강화로 옮기로 1270년 화의를 맺고 개성으로 환도할 때까지 39년 동안의 왕공터를 말합니다. 영원궁 조선 후기 강화도령이라 불렸던 철중이 왕위에 오르기 전 19세까지 살았던 집입니다. 1995년 3월 2일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20% 지정이 됐다. 대한성공의 강화성당. 우리나라 최초의 한옥성당이다. 1900년. 조양방직. 1933년. 조양방직이 생기면서 강화도에 전기와 전화시설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카페로 조성이 되어 있어요. 볼 것들이 많더라고요. 자, 오진 7부 54돈대. 한민족의 국왕유세. 오지는 대대를 말할 것이고 7보는 중대, 54돈대는 소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진에는 재물진, 월곶진, 초지진, 덕진진, 용진진 있고요. 오는 승천부, 철곡보, 인하보, 정포보, 장곡보, 선두보, 광성보. 자, 광성보가 유명하죠. 각꽃돈대, 용도돈대 등등 54돈대가 있습니다. 자, 친구에 관한 명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란 하나의 몸에 깃든 두 개의 영혼이다. 친구를 얻는 방법은 친구에게 내 부탁을 들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의 부탁을 내가 들어주는 것이다. 좋은 친구가 생기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스스로 누군가의 친구가 되었을 때 행복하다. 친구는 나의 기쁨을 2배로 만들어주고 슬픔은 절반으로 줄여준다. 친구란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자라는 뜻이다. 인디언 속담이라고 하네요. 늑대학교의 추물이라는 영화에서 주먹 쥐고 일어서라는 게 있었죠. 그게 생각이 나네요. 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잠언 13장 20절이라고 합니다. 친구를 갖는다는 것은 또 하나의 인생을 갖는다는 것이다. 진실된 우정이란 느리게 자라나는 나무와 같다. 그것이 우정이라는 이름을 얻으려면 몇 번의 고통을 이겨내야 된다. 키케로.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상구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